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중국 학자조차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한글 앞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언어학자 줄리에트 르클레르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독일 베를린의 언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 체계예요. 하지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만으로 이 분야를 선택한 건 아니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어내려가는 책들 앞에서 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고 단어의 형태가 자꾸 흐트러졌어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제게 깊은 의문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없을까? 수년간의 훈련과 노력 끝에 난독증을 극복하고 언어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 베를린 연구소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문자 체계에 관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고민에 빠졌죠. 저는 라틴 문자부터 키릴 문자, 아랍 문자, 그리고 동양의 한자까지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모든 문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았고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과제인가 봐. 좌절감에 빠진 제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프랑스인 동료 소피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이야? 소피가 물었어요. 저는 제 연구와 고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득 떠오른 듯 물었어요. 한글은 연구해봤어? 한글? 한국어를 위한 문자 아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는 한자만 연구했을 뿐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한번 연구해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지. 소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 작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게 한글이라고.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처음 본 한글 자모는 너무나 단순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체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이루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글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한글 책에 몰두했어요. 소피가 퇴근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한글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문자 정말 흥미롭네. 소피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는 제가 오랜만에 보이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지었죠. 그럴 줄 알았어. 내일 또 이야기하자. 소피가 떠난 후에도 저는 연구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찾던 여정에서 한글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거죠. 한글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걸작이었죠. 특히 자음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음 글자들의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다니. 자음을 연구하고 나서 모음으로 넘어갔어요. 모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본 모음, 으, 이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 다른 모음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제가 왜 갑자기 한글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분석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글의 창제 연도를 알게 되었어요. 1445년, 5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니. 그 시대에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게 가능해?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옆 연구실에 있던 동료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시대에 과학적 언어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벽한 과학적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다니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논리적인 문자는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제 목소리에 연구소 책임자인 하일리히 교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르클레르 박사 무슨 발견이라도 했나?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 창제 시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일리히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흥미롭군.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기대하겠네. 교수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한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문자의 조합 방식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다양하게 조합해 무수히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죠. 이런 조합 방식은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의 원리와 구조가 맴돌았죠. 그래서 연구 노트에 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언어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걸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자가 5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구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겠다고요.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연구소 회의에서 저는 한글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일리히 교수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의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기대가 크군요. 이렇게 해서 제 본격적인 한글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이었죠. 한글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유럽 언어학회지에 발표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논문이 언어학계에서 큰 화제가 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에 놀라워했죠. 하지만 모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독일의 보수적인 언어학자 막스 슈타이너 교수가 제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열린 언어학 세미나에서 막스 슈타이너는 제 앞에서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르클레르 박사의 한글 연구는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어 표기법일 뿐 유럽 문자를 능가할 수 없어요. 슈타이너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슈타이너 교수님, 제 연구는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 때문이에요. 슈타이너 교수는 비웃듯이 말했죠. 과학적 원리라고요? 문자에 무슨 과학이 있단 말입니까? 문자는 단지 관습적 약속일 뿐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슈타이너 교수와의 논쟁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그 실용성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강조했죠. 한글은 문맹 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문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죠. 제 논리적인 설명에 청중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몇몇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한글은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더 널리 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자의 확산은 그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라틴 문자가 널리 퍼진 것은 로마 제국과 서구 열강의 식민지 확장 때문이죠. 한글은 그런 역사적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청중들이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죠. 하지만 슈타이너 교수는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세미나장을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라틴 문자가 세계 표준이야. 그의 말은 다소 오만하게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유럽 학자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세미나 이후 저는 더 많은 연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의 사용 방식까지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점점 한글 자료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제가 한글에 완전히 빠져든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글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온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파리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포럼은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저는 이 포럼에서 한글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마치고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행사장에 도착했죠. 오전 세션에서는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리우젠 교수가 한자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발표했어요. 리우젠 교수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석학으로 동양 문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 글자 속에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죠. 이런 깊이는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어요. 리우젠의 발표는 매우 설득력 있었고 청중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 말미에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 한글이라는 문자가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글은 단순한 소국의 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자는 5,000년 동안 문명을 기록한 완벽한 문자입니다. 한글 같은 새로운 문자는 한자의 발음 기호에 불과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리우젠 교수가 직접적으로 제 연구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제 쪽을 흘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죠. 점심시간 컨퍼런스 홀 로비에서 우연히 리우젠 교수와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이죠?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취미 같네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학술 연구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고의 문자예요. 리우제는 코웃음을 쳤어요. 과학적이라고요? 문자에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한글. 단순한 소국의 문자잖아요. 우리 한자는 5,000년 동안 문명을 기록한 완벽한 문자인데 말이죠. 주변의 몇몇 학자들이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글의 가치가 묻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토론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도전적인 제안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리우젠 교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겠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오후 발표 후에 토론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저와 리우젠 교수 사이의 문자 대결이 성사되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 오후 세션이 시작될 무렵에는 컨퍼런스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한글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리우젠 교수도 있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 언어학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를 설명했어요.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이 철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시대에 이런 과학적 언어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리우젠 교수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르클레르 박사의 발표는 흥미로웠습니다만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보죠. 그렇게 저와 리우젠 교수 사이의 역사적인 문자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의 시작부터 리우젠 교수는 공격적이었어요. 그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글을 깎아내렸습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이 자체로 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반면 한글은 단순한 소리 표기에 불과합니다. 의미 전달력에서 한자가 훨씬 뛰어나요. 리우젠의 주장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문자의 본질은 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의미 전달은 단어와 문장의 역할이죠. 한글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저는 프로젝터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과학적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종대왕의 민중을 위한 철학에 감동하는 듯 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유연성입니다. 한글은 한국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에 리우젠 교수가 비웃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글로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심지어 중국어 발음까지 정확하게 표기한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자들은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는 한글은 내가 배운 어떤 문자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의 한 학생은 일주일 만에 한글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강조했어요. 난독증이 있는 한 영국 소년이 영어보다 한글을 더 쉽게 배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영어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은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훨씬 쉽게 익혔어요.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포용적인 문자인 것이죠. 이 이야기에 청중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듯 했고 심지어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리우젠 교수는 점점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한글은 겨우 500년에 불과하죠.
저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어요.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언어를 표현하느냐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나요? 새로운 혁신은 오래된 전통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말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젠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또한 한글은 비록 역사는 짧을지 모르지만 그 과학성과 철학적 깊이는 어떤 문자 체계에도 뒤지지 않아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학 자체를 혁신한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리우젠 교수 쪽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첫 라운드의 토론이 끝나고 사회자가 잠시 휴식 시간을 선언했어요. 로비에서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했고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랐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어학자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죠. 리우젠 교수는 분명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토론의 두 번째 라운드는 더욱 치열했어요. 리우젠 교수는 첫 라운드에서의 패색에 분노한 듯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죠. 르클레르 박사, 한글이 소리를 표현하는 데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의미 전달이 부족해요. 한자는 글자 하나로도 깊은 뜻을 담을 수 있지요. 리우젠 교수는 물이라는 한자를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이 한 글자에는 물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액체의 특성, 자연의 흐름 같은 철학적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한글에서는 이런 깊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한자 중심 사고방식의 편견이라는 것을 알았죠. 리우젠 교수님, 문자는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예요. 저는 프로젝터에 한글로 쓰인 시와 소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발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의 조합을 통해 무한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어요. 한국 문학을 보세요. 같은 소리라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신조어 창출에 매우 탁월해요. 발음 조합으로 무한한 신조어 창출이 가능합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죠. 저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서 생겨난 다양한 신조어들을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 언어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한자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한글은 기존 자모의 조합만으로 어떤 새로운 소리도 어떤 새로운 개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말에 리우젠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논리를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자의 접근성입니다.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0몇 개의 자모만 배우면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문맹 퇴치에 있어 한글의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실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사용 이후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저소득층의 문자 해득률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문자는 특권층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원칙을 500년 전에 이미 실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혁명이 아닐까요?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였죠. 리우젠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한자는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구해야 해요. 한글은 그런 혁신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컨퍼런스 홀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리우젠 교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우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오랜 신념과 방금 접한 새로운 사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 했죠. 컨퍼런스 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 교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 순간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문자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리우젠 교수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졌군요. 한글이 이렇게 정교한 문자일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컨퍼런스 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박수를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죠. 이내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중국의 저명한 학자 리우젠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를 넘어 한글이라는 문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리우젠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적대감 대신 존경의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르클레르 박사, 당신의 한글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자만이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소통을 돕느냐에 있군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리우젠 교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악수를 보고 청중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와 함께 질문을 쏟아냈어요. 많은 이들이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리우젠 교수가 제안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그는 한자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인 문자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그날 밤 파리의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 욕구가 솟아올랐어요. 한글의 고향,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땅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다음 날 아침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글 연구의 다음 단계로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어요. 리우젠 교수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 한국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면 꼭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었어요. 이전의 경쟁자가 이제는 동료 연구자가 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학문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한글과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읽었지만 직접 이 땅을 밟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 표지판을 보며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한글의 나라에 왔구나. 한국에서의 첫 목적지는 세종대왕 기념관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매력적이었죠. 기념관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5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여기 있습니까?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물었을 때 친절한 안내원이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오랫동안 해례본을 바라보았어요. 이 책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이었어. 감격에 겨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의 몇몇 관람객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시선조차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기념관에서는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들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과학, 농업,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혁신을 이룬 것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창제된 배경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경험과 맞닿아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한글 연구가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글을 세계적인 문자로 알리는 연구를 계속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 한글 전문가들과 만나 토론하고 자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큰 영감을 얻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한글을 마스터했다고 하더군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인가요?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쉬워요. 외국 친구들도 금방 배워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가을 햇살이 고궁의 단풍을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당신의 위대한 창조물을 세계에 알리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한글에 관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리우젠 교수도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글과 한자의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연구는 언어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제 연구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꿈꿔왔던 일이었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을까? 라는 어린 시절의 질문에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